네, 안녕하세요. 안정영입니다. 승무원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저도 개인적으로 승무원 친구들을 지도도 해보고 합격도 시켜봤는데, 승무원 친구들은 일반적인 어떤 컨설팅을 받기보다는 학원에 다닌다거나 따로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잘하고 계신 것 같고요. 오늘은 좀 많은 분들이 이런저런 일반적인 그런 학업 아니면 어떤 과정 때문에 좀 많이 지치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저도 약간 좀 일주일을 마무리하면서 좀 지친 면도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진짜 오랜 시간 동안 승무원을 하신 분의 인터뷰를 보고 여러분들한테 좀 들려드리고 싶어서 꼭 영상을 보시지 않아도 되니까 편안한 마음으로 눈을 감고 이분의 인터뷰를 같이 한번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아시아나 항공을 지켜온 일기 승무원이라고 하시네요. 김혜련 수석 사무장님이라고 합니다. 모두가 잠들어도 승무원은 동분서주한다. 유럽 날아가면 못 걸어도 2만 보 걷는가. 겸손이 직업병이다. 내가 피해봐도 죄송하단 말부터 나온다 라고 하는 말이네요. 이분은 1988년도 이때 승무원이 되셨나봐요. 서울올림픽이죠. 서울올림픽이 성공적으로 개최되면서 세계인들이 한국전쟁으로 폐허가 된 우리나라 땅에서 일본의 한강의 기적을 두 눈으로 확인을 했고요. 이때 제2 민항인 아시아나가 첫 국내선 취항을 하던 날 비행기에 탔던 아시아나 1기 승무원이라고 하십니다. 1988년생 분들 계신가요? 아마 그분들은 거의 다 취업을 하셨을 것 같고 아마 1988년보다 훨씬 이후에 태어나신 분들이 많을 텐데,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어머니 뻘 되시는 분들이 인터뷰를 했으니까 한번 어떤 내용인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물어봤습니다. 승무원은 어떻게 하다가 승무원의 꿈을 꾸게 됐냐라고 얘기했더니 지원 동기네요. 아버지가 상사를 다니셨습니다. 상사 업무가 국제무역을 담당하다 보니 당연히 해외 출장도 잦았다. 그런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외국에 나가고 싶다는 꿈을 자연스럽게 꾸게 됐다. 참, 이게 실질적인 지원 동기가 맞는데 우리는 이런 지원 동기를 얘기하면 또 이거 고쳐라 저거 고쳐라 참 말도 많죠. 안타깝긴 하네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지원 동기 적으시고 듣는 평가져도 그래 라고 넘길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되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쭉 넘기고요. 그때는 승무원이란 직업이 좀 생소하던 때였을 텐데 라는 질문에 1988년에 대한항공 외에 새로운 제2민항기 취항이 시작됐습니다. 당시 아시아나 항공은 국민적인 관심사였다고 하네요. 새로운 항공사와 관련된 뉴스가 신문과 TV에서 자주 다뤄지다 보니까 오히려 승무원으로 입사하려는 사람도 많았다고 합니다. 경쟁률도 높았습니까? 그랬더니 들은 얘기로는 1만 명이 넘는 지원자가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경쟁률로는 400대 1에 가까운 셈이라고 하네요. 여자 승무원은 23명, 남자 승무원은 19명, 총 42명이 아시아나 1기 승무원으로 뽑혔다고 합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승무원은 진짜 경쟁률이 엄청나게 높네요. 400대 1이라 대단하십니다. 당연히 그럼 그때 같이 들어가셨던 분들 중에 아직도 남아있는 동기들이 있냐라고 했더니 1기 승무원 중에 남아있는 여자 승무원은 내가 유일하다. 남자 승무원은 7명이 남았다. 이야, 대단하시네요. 우리는 처음 시작할 때부터 선배가 없었다. 동기들과 같은 비행기를 탄 적도 많지 않았다. 그래서 외롭다는 생각을 많이 한 것 같다. 2기 중에도 남아있는 여자 승무원은 1명밖에 되지 않는다 라는 얘기를 하네요. 여러분들 기업 들어가면, 특히나 공기업 들어가시려는 분들은 오래 다닐 수 있기 때문에 라고 말씀하시는데, 막상 들어가시면 그 좋은 공기업도, 오래 다닐 것 같은 공기업도 많이들 그만두십니다. 들어가 보시면 알 것 같아요. 2기는 언제 들어왔냐 물어봤더니 1기가 1988년 8월에 입사했다. 3개월 뒤인 11월에 2기 후배들이 들어왔다. 이거 군대 수준으로 선배 후배가 정해지네요. 같은 연도에 들어왔는데 항공기도 계속 추가되고 여행 수요도 늘어나던 때라 인력 수요도 계속 증가했다. 좀 재밌는 질문이네요. 승무원이 되기 위한 준비는 어떻게 했습니까? 요즘 들어오는 신입들을 보면 학원도 다니고 철저한 준비를 통해 입사하는 것 같다. 여러분들한테 하는 말이네요.
당시에는 승무원이라는 직업 자체가 생소하던 시절이기 때문에 오죽하면 입사하고 바로 다음 날부터 비행을 하는 줄 알았다. 승무원으로 받아야 하는 교육이 어떤 것이 있는지도 잘 알려지지 않았고 일단 해외에 나가는 일이 많을 것 같아서 그때도 영어 공부를 열심히 했던 것 같다. 그렇다면 영어 공부는 어떻게 하셨나요? 대학에서 진짜 오랜만에 듣네요. 저 대학교 동아리 때 이런 타임 잡지 동아리 진짜 있었거든요. 이거 읽는 동아리 활동을 했다. 영어 단어 이것도 복화 22,000 있었어요. 영어 단어 22,000개를 외우려고 두꺼운 책을 열심히 봤다. 당시에는 영어를 잘하는 사람이 많지 않았고 참고서도 한두 개 정도였다. 성문 영문법이라고 그 약간 녹색 있는 거 아실런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런 책들 좀 유명했었죠. 가장 많이 보는 참고서를 골라서 열심히 봤던 것 같다. 시간이 이렇게 지났네요. 자, 첫 비행에 대해 들려달라. 1988년 12월 23일 크리스마스 이브 전날이네요. 아시아나의 첫 취항이 있었다. 서울 부산, 서울 광주행 비행이 같은 날 있었다. 부산행 비행기 VIP석에는 당시 국무총리가 탔다. 모든 좌석에는 기자단이 탑승해 있었다. 교육을 갓 마친 일기 수료생들이 첫 비행에 임했다. 내가 목소리가 컸던 탓인지 선임 승무원 역할을 맡아 기내 방송을 담당했다. 비행기가 성공적으로 이륙하고 감격에 차서 국민들의 성원에 힘입어 아시아나 항공이 색동 날개를 펼쳤습니다. 라고 기내 방송을 했다. 제가 읽으니까 무슨 북한 사람이 있는 것 같네요. 감격스럽겠네요. 많이 떨렸을 것 같다 라고 물어보니까 반복 훈련을 한 덕분인지 실수가 하나도 없었다. 그래도 첫 비행이고 9시 뉴스에 우리 모습이 나간다는 생각에 긴장을 많이 했다. LCC 저비용 항공사죠. LCC도 많아진 지금과 비교하면 당시는 다른 점이 많았을 것 같다. 당시에는 비행기 제조업체에서 방금 만든 것 같은 새 비행기를 들여왔다. LCC는 이건 아니죠. 새 차, 새 집을 산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기내석에 작은 스크래치라도 날까봐 조바심을 느껴서 매일 헝겊을 갖고 다니며 하나하나 닦기도 했다. 지금까지 비행한 거리가 얼마나 되십니까? 승무원은 거리가 아니라 비행 시간으로 계산한다. 이거 좋은 팁이네요. 공중에 떠있는 시간으로 치면 15,000시간이다. 안 하다요. 지구 한 바퀴를 도는데 70시간 걸린다고 하니까 어림 계산으로 지구를 210바퀴 돈 셈이다. 우리가 지구를 진짜 한번 좀 돌아봤으면 뭔가 좀 느껴질 텐데. 저는 이런 비유 들을 때마다 어떤 면적 얘기할 때 서울 여의도 면적, 여의도 공원의 면적이 몇 배입니다라는데 여러분들 여의도 공원이 얼마만큼의 면적인지 가늠이 좀 오세요? 저는 이런 거 보면 솔직히 지금 가늠이 잘 안 와가지고 잘 모르겠어요. 뭐 서울 부산에 몇 번을 왕복할 수 있는 거리라고 하는데 실제 서울 부산을 내가 진짜 내 차를 끌고 왔다 갔다 해보지 않는 이상은 그만한 거리가 어떤지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갑자기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일기 승무원 치고는 비행 시간이 많은 편이 아니다. 승무원 채용, 훈련, 교육 등을 담당하던 때가 많아서 상대적으로 비행 시간은 적다. 가장 장거리는 어느 구간인가? 거리로 따지면 뉴욕이 가장 멀 것 같지만 비행 시간으로는 바르셀로나까지 가는 구간이 가장 길다. 유라시아를 건너가는 항로여서 시간으로 치면 한 14시간 가까이 걸린다고 하네요. 자, 승무원도 비행 시간 동안 잘 수 있습니까? 장거리 비행은 자투리 시간을 나눠서 교대로 잠깐 잘 수 있다. 승객이 언제 찾을지 모르기 때문에 공백이 없어야 한다. 14시간 비행에서는 2시간에서 2시간 반 정도 잠을 자는 것 같다. 아주 작은 공간에서 휴식을 취하는데 자다가 깨면 여기가 한국인지 바르셀로나인지 헷갈릴 때도 있다. 자, 기내식을 승객에게 배분하는 것도 큰일이겠다. 이건 여러분들 좀 잘 들으셔야 되겠네요. 아무리 넉넉하게 준비하더라도 그날따라 인기 있는 메뉴가 있기 때문에 준비한 식사가 모자랄 수 있다. 승객들이 원하는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적절하게 배분하는 것도 승무원 몫이다. 스테이크가 많이 남았다면 페퍼소스를 곁들인 스테이크 어떠세요라며 추천 메뉴를 소개하는 것도 방법이다. 이런 건 면접 질문으로 충분히 들어올 수 있겠네요. 준비한 메뉴가 모자라지 않고 딱 맞아떨어질 때의 쾌감은 이루 말할 수 없다. 영업이네 완전히. 가만히 앉아서 가는 승객들도 힘든데 승무원들의 노곤함은 더할 것 같다. 바르셀로나까지 비행한다고 할 때 10시간 이상 계속 걸으면서 간다고 보면 된다. 와, 엄청납니다. 사람이 쉬지 않고 6시간 내내 걸을 때 1만 보를 걷는다고 하던데 바르셀로나까지 보통 2만 보 정도 걷는 것으로 나온다고 하네요. 2시간여 쪽잠을 자더라도 승객이 부르면 처음 비행하던 때와 같은 모습으로 서비스해야 하는 것이 승무원이다. 나뿐만 아니라 승무원들은 모두 이런 프로정신을 갖고 승객을 대한다. 대단하십니다. 건강관리가 많이 요구될 것 같다. 건강관리를 하지 않으면 승무원 일을 할 수 없다.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식사를 제때 하고 잠을 충분히 자야 하는데 승무원은 두 가지를 모두 할 수 없다. 그래서 운동은 승무원에게 선택이 아닌 필수다. 살기 위해서 운동한다고 할까? 그렇다면 어떤 운동을 하냐? 내게 맞는 운동을 찾기 위해 여러 가지 많이 시도해봤다. 요가, 그다음에 PT, 해외에 나가서도 할 수 있는 걸 찾다 보니 결국 헬스로 오게 됐다. 이 나이에도 일을 하기 위해서는 헬스장에 빠지지 않고 가야 한다. 직업병? 이런 게 있나요? 승무원은 말투가 다르다. 내가 피해를 보는 상황에서도 먼저 죄송하다는 말이 나오게 된다. 승무원으로 처음 입사한 사람들은 교육을 마친 후에 지하철에서 다른 사람이 와서 몸을 부딪혀도 죄송합니다 라는 말이 자기도 모르게 나온다. 시간에 대한 강박관념도 생긴다. 비행시간이 늦어지는 일은 절대 일어날 수 없다. 이륙시간이 늦어지더라도 승무원은 늦으면 안 된다. 또 다른 게 있다면 어색한 분위기를 참지 못하는 것도 직업병이다. 잠깐 대화하더라도 손님을 편안하게 해야 하기 때문이다. 배려가 몸에 배는 직업인 것 같다. 기억에 남는 승객 누가 있을까요? 비행 중에 환자가 발생하면 급박해진다. 심근경색이 갑작스럽게 와서 숨을 못 쉬는 승객이 간혹 발생한다. 비행기 내에 혈관 확장제가 비치돼 있어서 이를 환자의 혀 밑에 넣어야 살릴 수 있다. 환자의 상태가 호전돼서 목적지에 안전하게 내리면 환자뿐만 아니라 승무원도 10년 감수한다. 어린아이의 경우 땅콩 알레르기가 있어서 숨을 못 쉬는 일도 있었다. 당시 기내 의사가 타고 있어서 알약을 먹여 살린 때도 있었다. 가장 어려운 게 뭡니까? 기상 상태가 나쁠 때가 가장 어렵다. 외부적인 환경은 승무원이 통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공포심 때문에 승객들의 전반적 분위기가 나빠질 수 있다. 악천후에 대처하는 비법이 있다면 30년간 근무한 승무원이어서 가능한 일이지만 상태가 너무 안 좋은 손님의 손을 꼭 잡아줄 때도 있다. 불안해하는 손님 곁에서 안심시켜주면서 손을 잡아주면 진심이 전달된다. 승무원 교육도 담당한다고 했는데 주로 어떤 교육을 하십니까? 승무원으로 갖춰야 할 마인드, 이미지 메이킹, 서비스 태도, 식음료 준비, 기내 방송 등 승무원이 해야 하는 일과 관련된 모든 걸 교육한다. 요즘에는 안전과 관련한 교육이 중요시된다. 승무원은 CPR이죠. 심폐소생술도 그래프와 완벽하게 일치되도록 실시해 자격증을 받을 수 있다. 승무원이 되기 위한 자격증도 있나요? 국토교통부에서 항공사에 위탁해서 부여하는 자격증이다. 모든 승무원은 시험을 통해 1년에 한 번씩 자격증을 갱신해야 한다. 30년 근무한 나도 예외가 아니다. 응급처치, 안전, 비상탈출 등 모든 분야에 있어서 승무원이 프로일 수 있는 이유다. 승무원을 교육하는 일은 책임감이 상당히 요구될 것 같다. 교육을 하는 과정도 긴장의 연속이다. 새로 들어온 신입들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것을 가르치다 보니 나도 함께 긴장이 된다. 비행기 지연이 있을 수 없다 보니까 교육 과정에서도 지각, 결석이 굉장히 엄격하다. 기본을 잘 지켜야 되겠네요. 요즘 후배들이 30년 전과 다른 게 있다면 요즘에는 스펙적인 면에서 우리 때와 비교도 되지 않게 훌륭하다. 입사 전부터 철저하게 준비하고 오는 것 같다. 하지만 워낙 준비를 많이 해 아는 게 오히려 독이 되는 사례도 생기는 것 같다. 비행에 대한 두려움이 커진다고 할까? 우리 때는 워낙 정보가 없어서 몸으로 부딪히며 알아갔다면 요즘은 철저하게 준비하고 실전에 돌입해야 한다는 생각이 강한 것 같다. 후배들한테 어떤 선배가 되고 싶은지 여러분들 입사 후 포부? 이런 걸로 좀 생각하면 좋겠네요. 후배들이 보기에는 내가 사내에서 하나의 지표이자 목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왜? 나이가 들어서도 과연 승무원 일을 할 수 있는지, 60세까지 승무원 일을 하는 것이 가능한 것인지 나를 보고 후배들이 판단할 수 있다. 내가 만약 정년까지 승무원 일을 한다면 후배들도 가능하다는 걸 보여주는 셈이다. 내가 좋아하는 일을 즐기며 하면서도 정년까지 일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다. 후배들도 일에 욕심을 낼 수 있게끔 동기를 부여해주는 선배가 되고 싶다. 굉장히 중요한 팁이네요. 채용도 담당한다고 했는데 보통 어떤 부분을 눈여겨보십니까? 외적으로 예쁘고 비운 건 크게 상관이 없다. 30년간 승무원을 해보니 어떤 사람이 승무원감인지 보는 눈이 생겼다. 제발 좀 알려주세요. 사람에게서 풍기는 분위기가 있다. 다정다감하고 상대방을 편안하게 해주는 사람이 승무원으로 적합하다. 어렵다. 다정다감하랍니다, 여러분들. 상대방을 편안하게 배려해주라고 합니다. 일상생활에서도 배려가 넘치는 사람이 있다. 이런 사람이 승무원으로 일한다면 가장 적격이다. 정말 어려운 대답을 해주셨네요. 또 다른 능력이 있다면요. 승무원이야말로 순발력, 판단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왜? 비행기에 탑승하는 승객은 항상 변하기 마련이다. 그 순간에 맞는 대처 능력이 필요하다.
올바른 판단을 내리고 이를 실행하는 강단도 필요하다. 승무원끼리의 협업도 중요할 것 같다. 비행은 한 편의 드라마를 쓰고 내리는 것이라 생각한다. 많게는 23명, 적게는 4명의 승무원이 작은 공간에서 함께 승객을 맡는다. 그날의 매니저가 누구인지, 승무원은 누구인지에 따라 승객이 느끼는 분위기도 다르다. 그래서 협업이 중요하다. 어떤 승무원과 타느냐에 따라 비행 분위기도 달라진다는 말입니까? 같은 비행은 있을 수 없다. 같은 팀이 같은 장소로 가더라도 승객은 모두 다르기 때문에 분위기도 달라진다. 그래서 우리 일은 사람을 다루는 일이다. 그래서 지루할 틈도 없고 긴장감이 있다. 이것이 승무원의 매력이다. 새해 소망이 있다면 안비, 질비. 이게 항공업계에서 통용되는 말이라고 하네요. 안전한 비행, 즐거운 비행의 줄임말이다. 여기도 줄임말이 이렇게 좀 쓰이는군요. 마치 안 물어봐, 안 궁금해, 안 물 안 궁 같네요. 이 말처럼만 됐으면 좋겠다. 올 한해도 안전하고 즐겁게 비행할 수 있으면 더없이 좋겠다라고 하는 거네요. 그냥 좀 쉬어간다는 차원에서 여러분들 취업 준비로 너무 지식적인 거, 경험적인 거, 뭐 이런 스트레스 좀 받으실 것 같아서 그냥 편하게 한번 들으시라고 제가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잘 지내고 계시죠? 참 본격적인 취업 시즌이 되면서 많이들 이제 또 일주일 정도 됐으면 지칠 법도 하거든요. 그래서 또 이 시간 또 지칠 수도 있으니까 만약에 지치셨다면 좀 지치십시오. 조금 내려놓으시고요. 편안하게 휴식 좀 가지시고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동기부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들 굉장히 많이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무튼 너무 많이 고생하셨고요. 오늘은 수고하라는 말씀은 안 드릴게요. 오늘은 좀 푹 쉬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